고향 전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면서 또 많이 아픕니다. 로컬이 지금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확실한 지금 추세죠. 우리가 이걸 막고 살려낼 수 있을까? 그리고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 책 천천히 재생해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다. 왜 그럴까? 개발 시대를 살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선진국에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선진국이지만 많이 아픈 선진국.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을 꿰뚫어보고 풀어야 된다. 1950년대 지구상에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됐던 80년대의 꿈이 국민소득 $1000 그리고 수출 100억 불이었고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10,000불, 20,000불, 30,000불 선진국에 올라섰죠. 도시화도 세계 어느 도시도 겪지 않았던 속도, 강도로 이루어냈죠. 서울이 커진 것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강도였고 불과 70년대 후반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올라갔던 무렵에 그 일대는 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짧은 기간 안에 강남은 이렇게 변했죠.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라고 생각해요. 70년대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의 11%, 그러니까 10% 조금 넘는 작은 이 수도권에 약 30% 정도 우리 국민들이 살았다면, 그리고 그때 70년대에는 기초지자체 인구가 대부분 5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계기로 지금 과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시군 인구 가운데 5만이 안 되는 시군이 3분의 1. 우리 진안군에서 와 계시죠? 진안군은 787km 제곱킬로미터, 서울보다 커요. 그런데 진안 인구 지금 아마 2만 5천, 4천 그 정도일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9,510세대입니다. 아파트 단지 한 세대 주민이 근 3만 명인데 서울보다 훨씬 큰 진안군 인구는 아파트 단지 주민 인구에도 못 미치고 줄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편중이 지금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인구 감소보다도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그런데 지난 정부 초창기부터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토를 크게 본다면 이제 더는 수도권에 신도시 또 GTX와 같은 이런 기반시설 투자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아마 국토 균형 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을 거예요. 수도를 옮기겠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머물렀지만 어쨌든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잘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왜 굳이 신도시를 지어서 옮겼을까? 우리 이 혁신도시 텅텅 비어있는 전주 원도심에 기관들을 집어넣을 수는 없었을까? 전국의 이 혁신도시, 신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보상가가 풀리고 이 돈은 전부 부동산 투기 자본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그 신도시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의 원도심과 농산어촌은 사람과 활력을 다 또 빼앗깁니다. 원주 좋은 예죠. 신도시도 2개씩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 두 곳을 채우느라 원주의 원도심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죠. 인구 감소 시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개발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채우느라 어디는 비고 또 그곳을 채우느라 가장 약한 곳이 비게 되는 이 문제, 이것이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발 시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던 60년대 개발 시대에 빨리빨리 속도를 강조했고, 그리고 성과를 중시했습니다. 과정보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발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이 정책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론입니다. 국토를 골고루 키우겠다가 아니라 성장의 거점, 말하자면 큰 놈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였습니다. 대기업을 키웠고 대도시를 키웠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도시를 키우고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했죠. 국가의 재정 투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산에, 울산에, 포항에, 구미에 이렇게 경부축으로 집중되었죠. 경부축에서 비껴난 호남, 충청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안 합니까? 물으면 지둘려.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운목도 따뜻해질 것이다. 이것이 성장 거점 개발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거두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불균형, 편중, 그리고 극심한 격차 문제를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생시대에 대한민국의 이 중병을 치유하려면 이제 더는 도시를 물건이나 기계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자. 서울 따로, 부산 따로, 전주 따로, 따로따로 생명으로 보지 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서로 이어져 있는 한 몸 생명으로 보자.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몸처럼 우리 국토를 본다면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고 왜 문제고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도시를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머리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너무 커지고 달아올라서 뻥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잘라내야 됩니다. 괴사되니까. 어떻게 할 건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성장 거점 개발론, 대기업을 키우고 대도시를 키우고 우리 국민들은 아들, 딸 많이 낳아도 다 키우질 않고 맏아들을 키웠습니다. 성장 거점 개발론의 이 대전제는 낙수 효과입니다. 위에 있는 잔이 다 채워지면 넘쳐 흘러서 아래에 있는 잔이 채워지고 맨 밑에 있는 잔까지 채워질 것이다. 이게 낙수 효과죠. 그런데 실제로는 위에 있는 잔이 채워질 쯤 되면 잔을 더 키워서 위에는 계속 채워가고 있지만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성장 거점 개발론을 이제는 폐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리비의 법칙이라고 하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요소 가운데 우리에게 치명타를 매기는 것은 결국은 가장 결핍된 요소다. 결국 지금 우리 국토의 가장 약한 곳을 살려내야 우리 국토가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이 똑같은 문제를 지금 앓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께서 일본 얘기를 자세하게 많이 해주셔서 이 인구 문제가 계기였고, 일본은 90년대 후반 이 국가지원 차원에서 인구 위기를 감지했고, 인구 위기는 이대로 두면 결국 지방이 벅벅벅 사라지는 지방 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이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지방 창생, 이런 정책들을 세우고 사람을 지방에 보내는 지역 부흥 협력대원, 국가가 연봉을 지급하고 청년들을 지역에 보내서 창업 취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혼신을 다해서 해왔죠. 그리고 돈을 지방에 보내는 고향 납세제도, 우리도 내년에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이 되죠.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지방정부의 돈들이 또 오게 되고 그 돈으로 지방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지난 8월에 저희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본 출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지방 소멸 대응을 잘하고 있는 두 곳, 오늘 여러 번 언급됩니다.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 그리고 아와지시마, 아와지섬, 그리고 총무성을 방문했습니다. 이 일본 총무성은 지난 3년 동안 2018년부터 관계인구 정책을 세우고 관계인구 사업을 했습니다. 일본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 총무성에서 국비를 지원했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사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왜 관계인구 사업을 하는가? 결국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주민등록으로 옮기는 이 상주인구, 정주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 오기는 쉽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인구와 상주 인구 사이에는 관계 인구가 있다. 이 일본의 관계 인구는 우리나라 생활 인구하고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일본 총무성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상주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마음을 두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좋아하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이 결국은 상주 인구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3년 사업을 했고 기시다 정부 들어서면서 중지했습니다. 왜 중지했는가? 3년 동안 돈 들여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가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이 소토코토라고 하는 일본의 전국 지방에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재생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잡지사 사시대 편집장을 만났더니 총무성이 사업을 3년 하고 중지한 것은 대단히 문제다. 관계 인구는 그 자체로 아주 모호한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어느 출판사가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죠. 경력 여성들 1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데 로컬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대답한 분이 80명. 그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 목적지를 정한 사람은 그중에 5% 미만이랍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의 이 삶보다 지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80%라는 거죠. 이것이 관계 인구다. 또 하나 사시대 편집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 인구는 지금 일본의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붐이랍니다. 누가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희들 예전에 무슨 농촌 봉사활동 하듯 그런 마음이 아니랍니다. 사명감으로 로컬을 살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우리 부모의 고향이 또는 전혀 연고가 없는 어느 로컬이 나는 그냥 좋아. 그래서 나는 그 지역에 관심이 있고 시간이 나면 가. 그 지역의 물건을 소비하고 그 지역의 스포츠 구단을 응원할 거야. 이런 자연스러운 붐이, 일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간지가 나서, 가오가 있어서 이런 붐이 일고 있는데 총무성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방소멸 위기를 우리보다 10년, 20년 먼저 감지했고 또 국가와 지방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많은 지역에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미야마 저도 다녀왔습니다. 가미야마를 보고 가미야마는 사실은 30년 스토리, 긴 스토리입니다. 이 마을의 진화라고 하는 책에 아까 소개했던 오오미나미 시냐,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 70년대 유학을 갔고 실리콘밸리를 보고 돌아왔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일본과 미국의 국제 교류 인형을 매기로 했던 이런 일들을 벌였고, 그리고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가미야마로 초대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했고, 그리고 위성 사무소를 유치했고, 또 중장년들을 가미야마에 오게 해서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도록 또 돕고, 청년들을 또 초대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번에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는 이제는 고등학생들을 초대하는, 저는 가미야마의 성과는 한국, 일본 통틀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쿠이시의 이 다카노 조센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기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아주 치밀한 홍보 전략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라는 책에, 그리고 나폴레옹의 마을이라고 하는 일본 TBS 드라마에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도시의 정석입니다. 서두에 소개를 했어야 구독, 좋아요로 바로 응답을 하셨을 텐데, 이 도시의 정석 유튜브 채널에 이 다카노 조센 이야기는 따로 한 5곡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우리 공무원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와지섬, 아와지시마도 눈부신 그 성취를 이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섬이고 그리고 600제곱킬로가 넘는 큰 섬이고 아주 풍요로운 섬입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거의 전국 최고. 풍요로운 섬에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인재들이 다 고향을 떠났고 대학을 졸업해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취업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오사카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해 있던 야마구치 구니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와지 섬으로 인재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 이 아와지 섬의 풍요로운 이 자산들을 활용해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고 2000년대 중반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벌인 거죠. 후생노동성의 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무원들을 지자체를 설득해서 신청하고 그리고 이 섬에 쭉 내려오는 여러 가업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다양한 창업들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두 부부도 아와지 섬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상북도가 가장 지방 소멸 위기를 앞서서 느끼고 청년들을 초대해서 창업하도록 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실제로 문경에 창업해서 이 리플레이스 팀, 이 비어있던 한옥 건물을 활용해서 카페, 스테이, 이벤트 공간으로 또 옛날 양조장 건물을 활용해서 이 문경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잘 살리고 있고 또 건축 전공을 했던 이 청년은 영천에 또 내려와서 이 모듈러 하우스를 창업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역시 이 도시의 정석에 제가 직접 가서 이 경북 지역의 창업한 청년들 만난 영상들도 많이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는 대학의 연구년을 맞았습니다. 1년 연구년, 수업이 없는 특별한 해여서 한 해 동안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4곳에서는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로컬에서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직접 로컬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영상에 담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작년 한 해 동안 170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지방 소멸을 막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죠? 한 달 살이 했던 곳 몇 곳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동은 저나 제 아내나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인데 우연히 이렇게 달마중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저녁에 하동에 있는 놀루와라고 하는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이 이 맨발로 모래밭을 걷게 하고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그 달빛을 받으면서 재미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보고 또 이 하동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이 멋진 프로그램을 만든 이 놀루와는 조문환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하동군 공무원 악양 면장까지 했던 정년을 7년 앞두고 공무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하동의 콘텐츠를 새롭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목적으로 놀루와라고 하는 협동조합 여행사를 만듭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놀루와는 달마중뿐만이 아니라 차 마실 행사로 우리 청년들이 하동의 차를 새롭게 맛보게 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도 기획을 했죠. 하동에 내려와서 창업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놀루와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두 청년 PD들도 인터뷰를 했죠. 대도시 대기업이 아닌 이 시골의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며 사는 것이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 행복한 이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니까 집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 양지영 PD는 이 화계 장터 뒤쪽에 언덕배기에 100평이 넘는 저택에 혼자 삽니다. 전세 9천만 원이고 청년 전세 대출을 8천을 받아서 본인이 부담하는 한 달 주거비는 약 10만 원.
그러니까 대도시나 이런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거 비용으로 멋진 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행복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 달 살이는 전남 목포였죠.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 궁금했습니다. 청년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더 행복한 길을 찾게 하는, 그리고 건맥 협동조합도 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건어물 해산물 우리나라 최대 도매상가가 목포 만화동에 있죠. 그 지역 상인들이 이런 건맥 축제를 실험해보고 건맥을 매개로 지역 재생을 해보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100명 이상이 돈을 모아서 이 건물을 통으로 사서 펍도 만들고 또 스테이도 운영을 하죠. 이 목포에서도 이 지역에 내려와서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청년들 또 중장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서동요 본부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6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을 떠나서 목포에 내려와서 유후 컴퍼니를 창업을 합니다. 스튜디오, 그리고 배달 전문 커피숍, 그리고 미디어 카페, 편집샵 등 여러 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목포의 원도심에 텅텅 비어있는 가게 2개 층에 100평이 넘는 공간을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임대료를 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당 250에서 300 정도를 벌고 그 돈이면은 로컬에서는 충분히 살아진다. 이 서동효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제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도 집 때문에 주저했는데 목포에 와서 서울 집값의 거의 10분의 1 비용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내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바윗돌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작년 지역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운동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100탈수 지역 민구 운동을 지금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탈수도권을 해서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민국을 만들자 이겁니다. 마침 방송에서도 초대해 주어서 열심히 이 운동을 또 소개를 했죠. 제가 기대하는 인구 흐름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청년들입니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이미 탈수도권을 시작했죠. 수도권의 집값,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서이기도 할 겁니다. 로컬이 새로운 창업의 기회라는 것들을 간파하고 청년들의 로컬 창업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리고 가장 간절히 기대하는 인구 흐름은 저희 또래들,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로컬이 고향인 우리 베이비 부머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도권에 와서 이제 정년 은퇴했다면 더 이상 수도권에 남아있지 말자. 우리가 수도권에 경쟁이 치열한 곳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식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엄청 큰 짐을 지우는 것이다. 우리가 옮겨와서 우아한 조연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한 번에 옮겨가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 그리고 가미야마 사례가 보여주듯이 로컬이 더 훌륭한 교육 환경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초중고 학부모들의 또 이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은 이쪽 땅에 공천한 사람들이 다 되고 이쪽 지역은 이쪽 땅에 공천하는 이 양대 정당이 우리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고 국민들은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을 떠난 분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한 곳에 좀 모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안군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과거 군수선거 때 민주당 공천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서 1대1 경쟁을 해서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받은 분이 당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을 떠난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육,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회, 문화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함께하는 분들이 신안 같은 곳에 좀 더 모인다면 물론 이쪽 지역 정당이 좋은 분들을
공천을 하면 그분들을 뽑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더 좋은 분들을 뽑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동 한 달 살이 마치면서 군수님께 건의했던 게 대중교통의 불편이었습니다.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구례, 그리고 하동, 함양, 산청. 지금 남원에서 하동에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건의드린 게 이런 겁니다. 이 5개 시군을 연결하는 BRT를 건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0분 이내 간격으로 운행하자. 그렇다면 남원에 있는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하동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하고 막차 타고 남원에 올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은 1km 건설하는데 1,000억 이상 듭니다. 그리고 트램은 500억 들고 BRT는 30억이면 됩니다.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도로는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 크게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죠. 전주 한 달 살이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전주 군산 낮 시간 강의를 하러 가야 됐는데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도 배차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전주 군산 전주 익산 대중교통 연결이 이렇게 어려우냐 물으니까 인구를 뺏길까 봐 연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면 14개 시군은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겁니다. 전북 시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 전북 BRT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남북 방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또 전주 주변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게 이미 도로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정류장 만들고 전용차로 운영하면 될 겁니다. 전라북도에 이런 BRT가 14개 시군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면 지금처럼 각자 도생하고 가까운 인접 지자체끼리 인구 뺏고 뺏기기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그만두고 이제는 상생하는 전북 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수도권 하는 분들에게 전라북도로 오세요.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남한 유일의 고원 진안군이 있고 유일한 지평선 김제가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순창이 있고 장수가 있고 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상생의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이 되어서 지금까지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만 갔는데 이제는 하나를 선택하면 13개를 덤으로 갖는 패키지 상품으로 오히려 강력하게 홍보해서 수도권 인구들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명함에 소다 연강미 5글자를 새기고 다닙니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수가 많고 그리고 연결된다면 작아도 강하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작아도 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연 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 강연에 대한 질문과 발언 시간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말씀하실 부분 혹시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본인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강의 진짜 잘 들었습니다. 전북 CBS의 보도국장을 맡고 있는 이균형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아무튼 이쪽 그 고향이라고 하시니까 큰 틀에서 진짜 그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고요. 지금 이제 지역 소멸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 그 2개의 핵심 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지,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00탈수 진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발적인 어떤 그 서울 탈수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물론 그 행정의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너찌라는 이론이 있지만은 지금 그 상태로는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그 지방 이전 효과, 혁신도시 이제 시즌 2가 지금 이제 터덕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이뤄내면 안 될까? 그래서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만큼 이제 이뤄왔지만은 지금 혁신도시를 보면서 참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뿌듯함을 좀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 그 어떤 이제 그 구도심에 이제 갔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나마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그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지금 이제 미완성이 그치고 있는데 청와대랄지 뭐 국회랄지 이 세종으로 완벽하게 이전해서
행정 수도가 완벽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그 지방 균형 발전의 동력이 좀 생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가고 국회가 가고 그러면은 지역이 고루고루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인식의 틀이 좀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좀 성장판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울러서 또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영하 과장님께도 나와 계신데 그 과장님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수도권 이전 문제는 저는 국회든 저 정부든 옮겨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이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수도권에 신도시 또는 주택 공급하는데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어떤 명분으로든 국가 재정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그에게는 바꿔 말하면은 이 과반수도 안 되는 이 비수도권 지역 사람들에게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오든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할 때 병들 짓을 중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치료보다. 수도권 지역에 이런 투자를 계속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그 개발 시대 방식에 우리가 너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발 시대 방식은 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개발을 일으키고. 근데 재생 시대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우리 전북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좀 물어보십시오. 계속 여기에서 일하고 살지 아니면 곧 떠날 생각을 하는지, 떠날 생각을 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는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것, 아까 저 뚫린 바켓스 이론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뭐가 힘들어서 떠나려고 하는지, 그것이 교육인지 일자리인지, 일자리라면 어떤 일자리인지, 양쪽 다 기회가 있고 또 강점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새로운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창업을 원하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로컬이 지방이 더 좋은 기회의 땅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떠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을 소멸을 막고 사람들을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뛰어넘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경북 지역에서 경상북도가 오랫동안 이런 인구 소멸 대응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그 일을 좀 맡아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작은 시군들이 각자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이 국비 따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면 그 기초는 받아서 하는 방식인데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들이 서로 함께 광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북이 또는 전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부터 의논을 하고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경북에 또는 전북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초대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래서 BRT 또 DRT도 있습니다. 수요 대응형. 그래서 저는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큰 일자리 말고 자잘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일자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단단한 생태계가 되게 해주는 그리고 이미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산업과 새로 창업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은 섬세하게 그러니까 개발 시대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연사인 우리 전정환 센터장님께서 아주 세세한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하 과장님도 아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마이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러한 일부 섹션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저희 그 지역공약지원과에서 인구 소멸에 관한 부분을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위원회랑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법으로 새롭게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요. 그 부분의 주요 내용은 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합치는 내용이고, 방금 제가 보도국장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지역 소멸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데 일자리와 교육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에는 그 기회발전 특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업이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전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 목적은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고, 사전에 저희 입장이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업무 범위를 넘어가는 거지만 다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원론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자유특구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교육이 지역에 와야지만이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틀로 아마 보도국장님과 같은 틀로 접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시즌2를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혁신도시 시즌2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마다의 특성과 여건 등에 따라서 다소 이 부분이 제가 좀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국 김영화 또 지역공약지원과장님이 답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